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10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원래는 오늘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화요일은 특별히 이번 주만 사전 제작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전 제작 강의 영상에서 제가 그 쌍방가시 충돌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원래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목요일 날 개별적으로 오프라인 수업할 때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진도 나가면 손해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위부를 공부를 하면서 이 위부를 만드는, 그러니까 분손을 뭐 그것이 아주 1만 남은 99를 상실하고 1만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분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1 남은 것을 포기를 하고 현실 전손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뭐그 어떤 일종의 실손 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4개 남아있는 마지막 부분을 포기하고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연장선으로 그 위부 추정 전손과 위부는 해상보험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방식이고 제도이고요. 이 손해보험의 전반적인 일종의 손해보험과 관련된 손해보상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대의의 원칙입니다. 대의의 원칙을 먼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게 해상보험 계약 그 위에 손해보험에 대해 원칙으로서 이야기되는 부분이죠. 쉽게 말해서 손실만 보상해야 된다. 손해가 난 것이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을 사고로 인해서 0이 됐어요. 그래서 이 100이 0이 된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다시 100이 되죠. 근데 내가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내 재산을 100이었던 재산을 다시 0으로 만들었으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도 했다라고 칩시다. 보험금 청구도 하고 손해보상에 대한 청구도 같이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100을 받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또 100을 받으면 200이 되죠. 나는 재산이 처음에 나의 그 보험 목적물의 대상의 가치는 100이었는데 이게 사고 이후에 200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도 실손 보상의 원칙, 손해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사고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취득한 후에는 절대로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행사를 한다거나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한 청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100 그 이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이중 일종의 그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100 받고 여기서 100 받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중 이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중 이득을 막기 위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한테 지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권리의 이전으로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잔존물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보험자한테 그 권리가 이전시켜 버립니다. 그거를 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손 보상의 원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대원칙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거는 추정전손과 위부의 메커니즘인데, 이 위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메커니즘이 손해보험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이 되고, 그것이 대의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의의 원칙이 있는 이유는 손해보험에서는 모럴 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이득을 금지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라든지 잔존물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험자에게 이전한다라는 거죠. 자, 손해보상의 또 다른 대의의 원칙 말고 다른 원칙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입증책임은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이야기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이야기 한 사람이 그 이야기의 근거라 뭐 그 이야기의 입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자로부터 손해를 받고자 했을 때 내가 이제 내가 입장에서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 계약에서 이야기하는 담보 위험과 누가 찾아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그 피보험자가 자기가 입은 손해와 보험자와의 보험 계약에서의 담보 위험하고 인과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열거 책임주의가 아니라 포괄 책임주의다라고 하면 포괄 책임주의의 컨셉이 뭐죠? 면책 위험이 아닌 거는 보험자가 다 보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가 바뀌는 거예요. 보험자가 이것이 담보 위험으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면책 위험으로 인한 것을 보험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제가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열거 책임주의보다 포괄 책임주의가 피보험자한테 훨씬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위로 돌아와서 대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이 사전 제작 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긴 한데, 대위는 쉽게 말해서 영어 표현으로 subrogation이라고 합니다. 보험 사고에 있어서 사전적 정의예요. 보험 사고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피보험자에게 기본적으로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자, 배가 침몰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바다에 꼬로록 가라앉았죠? 근데 그래서 이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에요. 배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배를 만든 그 재료가 있죠. 철이죠. 그래서 고철로 팔아먹을 수 있죠. 배로서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지만 고철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잔존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배를 선박을 이용을 해서 선박을 보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배가 잘 운용이 되면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보험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100이라고 치자고요. 선박에 대해서 100이 돼서 사용했는데 배가 침몰을 했어. 더 이상 배가 아니야. 그러면 그 배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100에서 0이 됐죠. 근데 더 이상 얘는 배로는 쓸 수 없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잔존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새로 생겨나요.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침몰로 인해서 생긴 거죠. 뭐 어떤 경제적 가치가 생겨요? 배로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물건이지만 팔아먹었을 때 고철로서 고철값을 한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배로서 보험을 들었고 그 배로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100에서 0이 됐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그 100을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100이 0이 됐다가 보험에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다시 100이 됐어. 근데 잔존물에 대한 가치가 새로 생겨났어. 이거 팔아먹으면 100값만큼은 안 되더라도 충분히 고철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얼마가 돼? 예를 들어서 고철 팔았을 때
뭐 30 정도 됐고 그 인양 비용이나 바다에 깔아앉는 거 끌어올린다고 비용이 들었을 테니까 그걸 제하더라도 한 20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칩시다. 100값이 100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나는 결국 뭐가 되죠? 120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실손 보상의 원칙이 위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잔존물 대위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잔존물,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청구권,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잔존물하고 제3자의 청구권이 있게 되면 피보험자가 이중이득, 다르게 얘기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전시킵니다. 누구한테? 보험자한테. 그 조건은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권리의 이전이 대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상보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손해보험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 적용되고, 그리고 뭐 하재보험, 모든 물보험, 물품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모든 보험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위가 적용되는 것을 살펴보면 전손의 경우가 있고 분손의 경우가 있겠죠. 자,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전손금을 지급하거나, 하물의 경우에는 뭐 분할된 전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전손금이 지급된 보험 목적물에 잔존하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승계합니다. 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일체의 어떤 권리들이 다 넘어가요. 자, 분손의 경우에 보험자가 부분적 손해에 대해서 분손금을 피보험자한테 지급하게 되죠. 예, 그러면 보험자는 요 경우에는 잔존물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진 않아요. 전손의 경우에는 잔존물에 대한 가치도 피보험자에서 보험자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전손인 경우하고 분손인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위의 개념에서 제1번 동그라미에 잔존물이 있고 제2번 동그라미에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데, 이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은 이게 전손이냐 분손이냐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는데 잔존물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선박의 예를 들었었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00의 가치가 있는 선박이 있어요. 얘가 침몰한 게 아니라 어디랑 꽝 부딪혔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배가 파손이 되긴 했지만 수리를 하면 돼. 그래서 배의 가치가 100에서 50이 됐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가치 상실분인 50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죠. 그러면 그 50을 받아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는 수리를 하면, 배를 수선을 하면 다시 가치가 100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그 100에서 50으로 가치를 하락시킨 사고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다른 제3자가 책임이 있다면 피보험자가 그 사람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50 받고 제3자로부터도 50을 받으니까 결국 150이 되죠. 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잔존물을 생각해 보세요. 100이 50이 됐어요. 남은 50이 있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한테 50만 줘. 이 남은 50. 사고를 당했지만 가치가 감소하지 않은 그 50. 이거를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주면 뭔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100이 있는데 사고 나서 50이 돼서 이 50을 보험자가 보험 보상을 했고 남은 50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자한테 다시 이전시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손의 경우에는 잔존물이 뭐냐면 사고 안 난 부분이 일종의 잔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분손의 경우에는 잔존물에 대한 대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가 MIA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분손이니까 부분적 손해니까 그 부분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한도 내에서 손해를 야기한 보험사고의 그 어떤 피해 그만큼만 보험자가 보상을 하고 일체의 어떤 그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전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도내라는 거죠. 한도내. 자, 그러면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와 그 제3자에 대한 대위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박이면 선박, 화물이면 화물, 그 목적물 있죠. 보험 부보의 그 대상,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 가액 빼기 잔존물 가액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치가 100이고, 남은 게 예를 들어서 고철로 팔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20이라고 썼을 때, 그럼 100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100에서 20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네요. 근데 그게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숫자를 100, 150, 이런 쉬운 숫자들을 얘기를 하지. 제가 예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가격이, 경제 규모가 엄청 크고, 높은 가격이고,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숫자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어떤 잔존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 보험자 입장에서 편하다. 그냥 보험 계약에 따른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냥 잔존물이 얼마 남았는지 상관없이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한테 이전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잔존물이 10이 될지 15가 될지 20이 될지 17.5가 될지 12.5가 될지 전혀 모르지만 일단 그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험 계약에 따라서 전손 보험금을 지급,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한 잔존물에 대한 가치는 보험자가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낫다는 요건. 이거는 전부의 멸시를 요건으로 한다. 전손이라는 얘기죠. 전손의 경우에만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가 발생을 합니다. 취득의 대상, 잔존이익이죠. 잔존이익. 보험자가 대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피보험이익이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이전 대상은 아닙니다.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연히 피보험이익. 이거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피보험이익 앞에서 공부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물건 그 자체에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위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보험자한테 권리가 넘어갔는데 보험자가 안 받아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 잔존의 이익보다 어떤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가치가 100인 선박이 있는데 침몰을 했어. 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고철로 팔 수 있는 게 20이야. 근데 그 배를 끌어올리기 위한 인양 비용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인양 비용이 30이 든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험자가 100에 대한 보험금 지급해요. 그러면 그 잔존물에, 배 밑에, 그 바다 밑에 가라앉은 선박에 대한 잔존물에 대한 가치가 피보험자에서 보험자로 넘어가죠. 근데 보험자가 저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 잔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험금은 주되. 근데 보험금도 안 주고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행사하지 않는 건 안 돼. 근데 보험금은 줘야 돼. 근데 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위라는 행위 자체가 조건이 뭐냐면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이중 이득을 금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돼.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했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험자로 넘어와. 그 넘어오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받을 수도 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권리 이전의 취득과 시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법에서는 대위를 당연한 권리 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하면
어떠한 ACTION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MIA에서는 전송금의 지급이 있더라도 잔존이익은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지 않는다.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한다. 자, 요게 사실은 상법하고 MIA가 상법은 한국법이고 MIA는 영국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미법하고 대륙법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메커니즘이 좀 달라서 그래요. 이 대륙법계,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가 있냐면 이런 선박 같은 선박이나 뭐 어떤 그러니까 물품인 동산이나 선박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 특히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물품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권리 이전과 관련해서는 등기, 레지스트리를 해야 돼요. 근데 영미법은 그게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금 영미법과 대륙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법에서는 이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동산이나 물품의 어떤 권리나 이런 어떤 소유권이 당연하게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입장이고요. 영미법은 어떤 입장이냐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대위를 할 수 있는 서브로게이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면 잔존물에 대한 가치가 보험자로 오는 거고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득 시점을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러니까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가 대위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넘어오잖아요. 그 넘어오는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 보험사고 발생한 시기로 땡겨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자, 10월 1일 날 사고가 났어요. 10월 15일 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10월 15일 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받았죠. 대위권을 행사를 했어요. 10월 15일 날. 그러면 이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10월 15일 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고가 처음 발생한 10월 1일부터 피보험자에서 보험자로 권리가 넘어간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권리가 넘어가느냐?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합니다. 당연하겠죠. 전손이면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이거는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대위가 아니라 나한테 사고를 끼쳐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제3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너가 사고를 일으켰으니까 나한테 물어내. 이걸 할 수 있는데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이 권리가 이전됩니다. 왜? 이중이득,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이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남한테 너가 사고를 만들었으니 물어내라는 청구권이 있어야 돼. 그게 가장 기본 전제. 그게 있고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래서 그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제3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보험자한테로 이전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대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권리 이전과 취득 시기에 대해서 상법은 똑같이 뭐 특별히 ACTION을 하지 않아도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넘어온다. MI에 있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 대위권을 가지게 되고 대위권을 행사를 하는 거다. 이런 메커니즘이고요. 당연히 한도 내에서 지급이 취득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추정전손에서 공부한 위부와 손해보상의 원칙에서 공부한 대위를
이름이 비슷하죠. 같은 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헷갈려 해요. 나중에 처음 공부할 때는 위부는 추정 전선 공부할 때 공부했어. 대위는 뭐 해상손해 공부하고 나서 비용손해 공부하고 나서 뭐 배상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배웠으니까 좀 다른 거야라고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말고사를 치면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릴 거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위부가 대위인지 대위가 위부인지 헷갈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무형영어 검정시험을 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다시 공부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요 순간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고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위부랑 대위 이거 두 개 다 한자어예요. 한자어로 딱 느낌이 오죠. 위부할 때 위는 맡길 위의 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맡길 위가 어느 때 쓰냐면 무슨 뭐 위임하다, 위탁하다 이럴 때 위자예요. 자, 여기 줄부가 있어요. 저 부자 어떨 때 쓰냐면 뭐 부탁 뭐 이럴 때 써요. 그러면 위부란 말이 뭐죠? 결국에는 한자어를 보면 맡겨서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대위는 대신할 대자에 자리 위자예요. 저 대신하다는 게 왜 대리인 할 때 대리 누가 누구를 대신하다 할 때 대자를 쓰고 자리 위는 지위, 위치 이런 거를 뜻할 때 저 위자를 써요. 그러면 자, 위부는 무슨 뜻이죠? 맡기는 것을 부탁한다는 거고 대위는 자리를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부는 결국 무슨 뜻이냐? 분손을 전손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를 넣어서 생각해 봅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분손인데 사고가 분손이 났어요. 1%만 남았어. 분손인데 이 분손을 0% 남은 전손처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1% 이거 너 해라. 맡기는 거예요. 너 하고 나 그냥 100% 잃은 걸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었어요? 위부의 통지를 하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었죠. 보험자가 위부의 통지에 대해서 승낙이 이루어져야만 추정전선이 성립이 됐어요. 대위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신합니다. 자리를. 주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잔존물에 대한 권리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부, 이거는 대위. 자, 영어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부라고 할 때 저 위부는 영어 표현으로 abandonment라고 씁니다. 뭔가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라고 할 때 서렌 뭐 게임 할 때 쓰는 용어로 서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서렌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abandonment.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는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내 이거 전선으로 처리해줘. 나 포기할게. 남아있는 거 이거 포기할게. 그 의미가 강한 거고, 대위는 영어 표현이 subrogation입니다. 이 앞에 접두어가 sub예요. 그러니까 subtitle 할 때처럼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대체. 예. 그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로도 그렇고 영어 표현으로도 그렇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한자어로서 위부나 대위라고 그냥 이걸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외워버리면 그 외움의 유효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희발돼 버리거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근데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자어나 영어 표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개념, 이거 비교 한번 해봅시다.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위부는 추정 전선의 실질적인 요건을, 그러니까 추정 전선하고만 관련되어 있어요. 위부는 다른 데서 안 쓰여요. 이 위부를 통해서 추정 전선을 성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위부를 하고 위부의 승낙이 떨어져서 추정 전선이 성립이 되면 전선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프로세스 상에 있는 거예요. 자, 대위는 보험사고 발생을 했고 이중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제3자 청구권이든 잔존물에 대한 권리든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서 적용이 됩니다. 위보는 추정 전손이란 개념 자체가 해상보험에만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에서만 적용이 돼요. 자, 법적 성질, 이거는 뭐 상법에서는 단독 행위로 받냐, 뭐 승인을, 그러니까 위부에서는 MIA가 피보험자가 위부에 통지를 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험자가 승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죠. 대위도 마찬가지였어요. MIA 규정으로는 대위권이 넘어가고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대위권 포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외 요건이 있어요. 요건. 위부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뭐 조건을 그냥 내가 이거 다 내려놓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무조건 uncondition surrender야. 무조건 항복처럼. 무조건 어떻게 surrender하고 abandonment가 좀 영어 사전 의미가 좀 다르긴 하죠. surrender는 항복이고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uncondition이야. 내 조건 달면 안 돼. 그리고 나눌 수도 없어요. 불가분성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대위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잔존물 대위가 있고 제3자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 잔존물은 분손의 경우에는 안 돼요. 분손의 경우에는 사고 후 남은 물건들이 그 손에 나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손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한 대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남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청구권이 있어야 뭐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 위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직접적으로 위부를 통지하게 되면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일단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나 내려놓을게. 근데 이걸 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간접적으로 이 위부의 행위를 통해서 보험자가 그것을 승낙을 하게 되면 이것을 분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손, 추정 전손 로 처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대위의 효과는 잔존물이 피보험자에서 보험자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피보험자에서 보험자로 이렇게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취득 대상, 잔존물 똑같죠.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 이익인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부에 있어서는 그 1% 남은 거, 대위에 있어서는 전손이 됐는데 전손했지만 그 보험 목적물의 잔존 권리 그리고 제3자 청구권 이런 것들의 어떤 뭐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 보험자가 가져가는 거죠. 형식은 다르지만 위부가 어떻게 보면 추정 전손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대위는 보험금 지급을 통해서 이중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가져가는. 그래서 취득 범위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어떤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갈 수 있는 거고 대위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위부와 대위의 개념이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복을 해서 이해를 읽어보고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시청을 해보면 충분히 이것을 헷갈리지 않고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전 제작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이게 또 엄청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 증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목요일 날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